오디오북 국민을 섬기는 임시 봉사자 국회의원 대한진국당 정책제안 2026년 8월 이진국 지읍 국민에게 국회를 돌려주자.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정당 대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을 공천해준 계파와 정치 실력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국민을 위해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봉사자일까요? 헌법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정말 이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시장을 찾아가 손을 잡고 골목을 돌며 명함을 건네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선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의 목소리보다 당론이 앞서고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공천이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양심보다 당대표의 뜻을 살피고 국민의 평가보다 계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묻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 지도부가 미리 골라놓은 사람 가운데 국민이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조금 줄이고 선거제도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해도 대한민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 보수가 아닙니다.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대한진국당이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국회의원은 단 한 번만 봉사하게 하자. 정당 지도부가 독점한 공천권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주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 가운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전 추첨으로 공천자를 정하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후보자의 재산과 경력, 범죄, 이해충돌을 철저히 검증하자. 정당 지도부가 순번을 정하는 현행 비례대표제는 폐지하자.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평균 임금 수준으로 정하자. 그리고 국회를 제주도로 옮겨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권력을 분산하고 AI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국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254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46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100만 명으로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평균 약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셈입니다. 국민 가운데 많은 분은 국회의원 30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막말, 특권과 방탄 논란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렇게 많은 의원이 도대체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나 사실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영국 하원은 650명이고 프랑스 하원은 577명입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630명이고 일본 중의원은 465명입니다. 물론 국가마다 인구와 정치 구조가 다름으로 숫자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국회 300명이 국제적으로 터무니없이 큰 규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전잠 인원과 화상회의, 온라인 공청회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법률과 예산을 분석하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원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240명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40명은 헌법이 정한 최소선인 200명보다 충분히 많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심의하는 데에도 필요한 인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보다 20%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원 수만 줄여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300명 가운데 1명이던 국회의원이 240명 가운데 1명이 되면 오히려 의원 한 사람의 권력은 더 커집니다. 공천권과 특권을 그대로 둔 채 숫자만 줄이면 소수의 중진 의원과 정당 지도부에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수 감축은 반드시 단임제, 공천추첨제, 세비개혁, 국민소환제와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개혁은 국회의원 단임제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다시 출마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재선도, 3선도, 4선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일한 의원에게 경험과 전문성이 쌓인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재직이 반드시 좋은 정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가 평생 직업이 되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초선 의원은 재선 공천을 걱정합니다. 재선 의원은 3선을 준비합니다. 3선 의원은 당의 지도부와 국회의 요직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부터 국민의 대표는 다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 옳은 말을 했다가 당 지도부의 눈밖에 나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론에 반대하면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가 지역구에서 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양심과 소신보다 다음 선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진국당이 주장하는 단임제는 이러한 사슬을 끊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단 한 번만 봉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공천이 없는 의원은 당대표의 눈치를 볼 이유가 줄어듭니다. 다음 선거가 없는 의원은 인기보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 불필요한 예산을 가져와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에 필요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간 봉사한 뒤 자신이 살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고 기술자는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며 농민은 농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인은 기업으로, 의사는 병원으로, 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별도의 정치계급으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단임제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경험 있는 의원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보다 오래 근무하는 관료와 보좌진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전문성을 의원 개인의 장기재직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강화하고 상임위원회마다 초당적인 전문위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합니다. 과거 법안과 예산, 국정감사 자료를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전임 의원과 후임 의원 사이에는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국가의 지식과 경험은 국회 시스템에 남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바로 AI 시대입니다. 두 번째 개혁은 공천권을 정당 지도부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가운데 하나가 공천권입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순간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지역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당 지도부가 후보를 정합니다. 유권자는 지도부가 선택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정치인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4년에 한 번 만나는 국민일까요? 아니면 다음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와 계파일까요? 공천권자가 국민 위에 서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략공천과 밀실공천을 원칙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누구의 측근인지, 어느 계파인지, 당에 얼마를 기여했는지에 따라 후보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후보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했다고 즉시 추첨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수백조 원의 국가 예산을 심사하며 정부를 감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기본적인 도덕성과 판단 능력, 국가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 모집을 실시합니다. 일정 기간 그 지역에 거주했거나 직장과 사업장 등 생활 연고가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고액의 공천 심사비를 없애고 오랜 당원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엄격한 자격 검증을 실시합니다. 범죄 경력과 세금 체납, 병역,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투기, 허위 경력, 논문 표절, 성범죄, 직장 내 갑질, 공직 비위, 정치자금 위반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헌법과 입법 절차, 국가예산, 외교안보, 과학기술, 인권에 관한 기본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보들은 주민 앞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공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로 적격 후보군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완전 추첨을 실시합니다. 대한진국당이 말하는 공천 추첨제는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름을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검증은 철저하게 하고 기회는 공정하게 주자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을 처리하는 나라장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장터가 모든 낙찰자를 단순 추첨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 자격과 가격, 기술 능력과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만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여러 예비 가격 가운데 일부를 전자적으로 추첨하고 일정한 동점 상황에서는 전자추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가져와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전자화, 기록, 그리고 사후검증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에도 나라장터와 같은 국가 전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칭 국가공천 추첨 시스템입니다. 적격 후보군이 확정되면 정당 대표도, 현역 의원도, 공천심사위원도 최종 후보자 선정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국가 전자시스템이 적격자 가운데 공천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추첨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후보자 명단과 식별번호도 추첨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난수를 만들었는지, 외부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한 흔적은 없는지, 추첨 이후 기록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첨 전 과정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정당 참관인, 시민검증단, 정보보안 전문가가 동시에 입회해야 합니다. 전자 시스템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해킹이나 프로그램 조작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 물리적 추첨과 전자 추첨을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장기간 보관하고 누구든지 사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운으로 뽑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공천은 정말 실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까운지, 어느 계파에 속했는지, 언론에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정치자금과 조직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검증된 적격자 가운데 실시하는 추첨은 무능한 사람을 뽑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 자격을 갖춘 여러 사람에게 돈과 인맥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첨이 국회의원을 곧바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첨은 정당의 후보를 정할 뿐입니다. 최종 당선자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합니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개혁은 AI를 공천의 감시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한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엄청난 양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신고와 부동산 거래, 세금과 병역, 법인 등기, 공공계약, 논문과 저서, 과거 발언, 정치자금, 가족관계와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이 모든 자료를 짧은 기간에 확인하면 누락과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공개 자료를 대조해 이상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경력과 과거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갑자기 증가한 시점과 부동산 거래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과 저서, 연설문이 표절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을 찾아 이해충돌 가능성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추첨 시스템에 이상한 접속이 있었는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는지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후보자를 심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틀릴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의 자료를 잘못 연결할 수도 있고, 오래된 기사와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자료에 포함된 사회적 편견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역할은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데 한정해야 합니다. AI가 문제를 표시하면 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독립된 인간 심사위원이 하고 판단의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AI는 공천권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공천을 돕는 투명한 보조자입니다. 이제 비례대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라지는 표를 줄이고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하며 여성과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과학기술인과 소수 의견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례대표는 정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비례해서 대표하고 있을까요? 국민은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을 직접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정당이 후보 명단과 순번을 먼저 정하고 국민은 그 정당에 투표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순번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는 사실상 정당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당선 순번을 준 정당 지도부의 대표입니까?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온 뒤 전문적인 입법보다 정당의 공격과 방어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 대표라는 명분으로 공천되었지만 정작 그 집단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듣고 대변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의 목적도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진국당은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회의원 후보는 정당 지도부가 정한 명부 뒤에 숨지 말고 지역 주민 앞에 직접 서야 합니다. 다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공천 추첨제만으로 비례대표의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후보가 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를 일치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폐지하려면 지역구, 공천 자체를 국민의 실제 구성에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 성별이 공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도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줘야 합니다. 농민과 노동자, 기술자, 과학자, 소상공인, 장애인도 적격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과 고위관료, 직업 정치인 등 특정 경력자가 공천을 독점하지 않는지 AI를 이용해 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비례대표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의 완전 폐지는 헌법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적 공론화와 개헌을 통해 비례대표 폐지와 공천 추첨제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혁은 국회의원 세비입니다. 국회의원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면 국민의 생활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진국당은 국회의원의 기본세비를 전년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과 연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63만 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를 스스로 정하게 하지 말고 통계청 공식 자료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임금이 오르면 의원의 세비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의원도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개인 세비에서 부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 사무실 운영비, 정책연구비, 공무출장비처럼 필요한 경비는 증빙자료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푼도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정책연구를 맡겼는지,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면 세비를 깎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은 기간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연금과 평생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의원 세비를 국민 평균 임금에 연동하는 것은 정치인을 가난하게 만들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정치인의 삶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의원도 그 고통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려운데 국회의원만 편안한 나라는 진정한 국민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 공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오랫동안 서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치와 행정, 언론과 금융, 기업의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는 정치인도 정작 국회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문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대한진국당은 국회의 제주 이전을 장기적인 국가개혁 과제로 제안합니다. 여의도도 섬이고 제주도도 섬입니다. 그러나 여의도는 수도권 권력 집중의 상징이 되었고, 제주는 해양과 평화, 환경과 국제교류의 상징입니다. 국회를 제주도로 옮기면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권력의 일부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륙만 바라보는 국가가 아니라 바다와 세계를 향하는 해양국가라는 상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전한 뒤의 여의도 부지는 투기 개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공공주택, 공원, 학교, 문화시설, 창업공간으로 조성해 세대 전환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제주 이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의 거리, 교통비용, 접근성, 재난 상황, 헌법상 수도에 관한 논쟁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AI와 정보기술 시대의 국회가 모든 회의를 한 건물에서 대면으로만 진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본회의는 제주에서 개최하고 상임위원회와 전문가 진술, 지역주민 공청회의 상당 부분은 보안이 확보된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를 디지털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주를 주된 국회로 두고 세종은 정부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지원시설로 활용하며 서울에는 최소한의 연락과 외교 기능만 남기는 분산형 디지털 국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제주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사가 아닙니다. 여의도 중심의 낡은 정치 문화를 떠나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로 이동하는 상징이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240명입니다. 모든 의원은 4년 단임입니다.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누구나 공개적으로 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경력, 범죄와 이해충돌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헌법과 예산, 외교안보와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검증을 통과한 적격자 가운데 국가 전자시스템이 공천자를 완전 추첨합니다. 추첨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합니다. AI가 후보 자료와 정치자금, 추첨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AI가 사람을 최종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공천자는 지역 주민 앞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최종 당선자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합니다. 당선된 의원은 국민 평균 임금 수준의 기본 세비를 받습니다. 실제 의정활동 비용은 투명한 실비로 지급합니다. 회의에 무단 결석하면 세비를 깎습니다. 부패하거나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면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4년이 끝나면 다시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대한진국당이 제안하는 특권 없는 국민국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융거래와 공공계약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방대한 특허와 법률, 의료자료를 분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공천 하나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야 합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국회의원은 한 번만 봉사하라고. 특권 명부가 된 비례대표를 폐지하라고. AI를 이용해 후보자의 거짓과 부패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세비를 국민 평균 임금에 맞추라고. 국회가 국민 위에 서지 못하게 하라고.
국회의원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잠시 일을 맡긴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신분의 상징이 아닙니다. 4년 동안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책임의 표시입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다시 공천받기 위해 당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2번 당선된 사람이 3번째 당선을 위해 계파를 만드는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가 일부 가문과 법조인, 고위관료,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검증은 엄격하게 합시다. 그러나 기회는 공정하게 나눕시다. 돈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정당 실력자와 친하지 않아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양심이 있다면 후보가 될 수 있게 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순번을 정하지 맙시다. 검증된 적격자 가운데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천자를 추첨합시다. AI를 이용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패와 거짓을 찾아냅시다. 그러나 AI가 국민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모든 알고리즘과 판단 과정을 공개합시다. 국회의원은 국민 평균 임금을 받으며 국민의 생활을 몸으로 느끼게 합시다. 그리고 4년 동안의 봉사가 끝나면 미련 없이 국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시다. 국회의원은 한 번만 봉사하라. 공천은 적격자 가운데 완전 추첨하라. 추첨 과정은 국민 앞에 생중계하라. AI로 부패와 이해충돌을 철저히 검증하라. 정당이 순번을 나누는 현행 비례대표는 폐지하라. 세비는 국민 평균 임금으로 정하라. 국회를 제주로 옮겨 지역균형과 디지털 정치의 새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라. 국회의원 자리를 몇 개 줄이느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차지하느냐입니다. 정당이 국민을 선택하는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후보를 선택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아니라 봉사하는 국회. 여의도의 밀실에서 공천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국회.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는 날은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날. 국회의원이 평생 직업이 아니게 되는 날. 정치인이 국민과 같은 임금을 받으며 국민의 삶을 함께 느끼는 날.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공천권자의 대표입니까? 당신은 4년 동안 봉사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평생 권력을 누리러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가 정해준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는데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천권 자체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을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주인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회의원이 한 번만 봉사하고 돌아가는 나라. 돈과 줄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로 후보가 되는 나라. AI와 디지털 기술이 권력을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도구가 되는 나라.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